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호산맥락의 천호산입니다. 천호산맥락 심화반 이번 시간에는 제11강 청탁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탁, 글자가 뜻하는 그대로 맑을 청이죠. 맑을 청에 탁할 탁. 자, 그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주에서의 맑은 사주, 탁한 사주, 이렇게 개념의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청탁. 과연 그러면 사주에서의 맑은 사주는 어떻게 생겼고, 또한 탁한 사주는 어떻게 생겼는지, 맑고 정한 사주와 또 탁한 그런 사주를 구분하는 방법을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심화반 제11강 청탁. 자, 여러분, 먼저 청탁이 무엇인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주에서의 청탁은 청하고 탁한 사주, 청하고 맑고 탁한 사주,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주 감명법상에 가장 어려운 것이 청탁, 양자를 분별하는 것이 최고 어렵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사주가 청하면, 청기가 있으면 정신이 풍족하는데 청기가 없으면 정신이 메마른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정신이 메마르게 되면 사기가 들어오고, 사기가 들어오게 되면은 청기가 자동으로 흩어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청기가 흩어지면은 빈천하게 된다, 그런 내용입니다. 청탁의 분별은 사주상의 육친 상호간의 생각과 그 위치를 보고 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주를 봤을 때에 과연 그러면은 어찌해서 탁한 곳이 어디냐. 자, 그래서 부모궁에 탁한 기분이 있는 것이 자식궁에 탁한 것이 있는 건지, 아니면 처궁에 탁한 것이 있는 것인지, 이런 것을 구분할 때에 바로 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나의 사주 구조에서 어디에 탁한 기운이 있는 것이 청한 것은 말 것도 없죠. 그렇습니다. 넘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신약에, 여러분요, 신약에 인성이 용신인 경우가 있습니다. 신약에 인성이 용신이라면 재성 귀신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재성이 귀신이 되는데, 이 재성이 있으면 이것을 탁이다,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탁한 사주다. 자, 그 중에서 재성이 탁한 신호로 꼽히는 겁니다. 그러나 재성이 사주에 있다고 해가지고 반드시 사주가 탁해지는 것도 아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자,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은 육신의 위치와 생각 관계를 참작해야 한다,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재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재성이 있더라도 관성 옆에 있고 또 일주 옆에 인성이 있다면 이것은 재생관하죠. 재생관, 관생인, 인생신, 인생일주, 이런 식으로 일주를 도와주고 다시 이 인성을, 대운이 이 인성을 도운다고 보면은 자연히 이것은 부귀할 사주가 된다, 그런 내용입니다. 자, 재성은 반드시 인성을 극합니다. 극한데, 그 재성 옆에 관성이 있다면, 그러면 이 재성은 인성을 극하지 아니하고 그 관성을 탐생하게끔 되어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관성은 다시 인성을 도우고, 인성은 일주인 나를 도우는 그런 경우가 되기 때문에 이것이 재성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탁한 사주다, 이렇게 보는 것은 아니다. 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한번 보겠습니다. 또한 재성이 없다고 해서 반드시 사주가 탁해지는 것은 아니다. 이것이요, 타 육신하고 다른 육신하고 위치와 그리고 생각관계에 그리고 왕하고 세함을 참작해야 된다,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성이 있더라도 인성이 무게해가지고 관성과 불통되거나, 관성이 일주 옆에 있고 인성은 멀리 떨어져 있어가지고 일주가
먼저 관성의 격을 받음으로써 인성의 도움을 못 받는데 이 재관운을 만나는 경우입니다. 이 무슨 말이냐고 하니까 인성이 있어가지고 인성이 기운이 없고 무기하고 그 관성과 불통하거나 기운이 있으면 좋을 텐데 관성하고 상생관계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관성은 일주 옆에 있고 인성은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 그러다 보니까 일주가 먼저 관성의 극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인성의 도움을 받을 수가 없다.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요, 이는 비록 재성이 없다 하더라도 재성이 있으면 이것이 탁이라고 했는데, 재성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런 경우가 막바로 탁한 경우가 된다. 그러니까 빈곤치 아니하면은 요사할 팔자다. 자,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 세 번째로 보겠습니다. 탁이라 하면 사주가 혼잡되거나 혹은 정신이 세력을 일으키거나 사기가 득시하는 것인데 그 길을 탁한 기. 자, 이렇게 부른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1번에 보게 되면은 여러분요, 관왕의 인성을 좋아하는데, 관성이 왕하다 보니까 인성을 반드시 좋아할 금대가 있죠. 관성이 왕하면은 인성이 일주를 돕기 때문에 관성의 기운을 빼면서 일주를 도울 수 있는 것이 바로 인성이죠. 자, 그런데 재성이 그 인성을 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재성이 그 인성을 극하면은 그 재성을 탁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관이 약하여 재성을 좋아하는데 비급이 그 재성을 파극하게 되면은 그 비급을 탁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관성이 약할 경우에는 관성의 인성이 재성이죠. 그래서 그 재성을 좋아하는데 비급이 있게 되면은 이 비급은 재성을 극하게끔 돼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경우에는 그 비급을 탁한 기운이다. 이렇게 본다. 예,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두 번째로 보겠습니다. 제왕의 비급을 좋아하는데 재성이 왕하면은 이것은 재다신약이 될 확률이 상당히 좋습니다. 이 내용상 보게 되면은 재성은 왕한데 비급이 있으면 이것을 상당히 좋게 보는 거지요. 재다신약에는 비급의 용신이기 때문에. 그런데 관성이 그 비급을 극하면은 그 관성을 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관성이 탁이다. 자, 제가 약해가지고 식상을 좋아하는데 또 만약 인성이 그 식상을 파극하는 그런 경우가 된다면은 이 인성을 탁이라고 한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운에서 반드시 제거를 해야만 발목을 하게끔 되겠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청탁의 예시를 보겠습니다. 사주를 세워가면서 이 청하고 탁한 것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사주는 여러분 병일이 자울에 출생해서나 일지에 이렇게 인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중 간목이 월간에 통한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시간에 이것이 인성도 있고 이 자체가 사실은 신강입니다. 사실 자울이 났지만은 그래도 전체적으로 보니까 이 나의 기운이 더 강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용신을 연간의 개수로 이것을 정관을 용신을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용신은 원령을 얻었고 여기서 뿌리가 있다 보니까 그래서 생인하게 되면은 이것이 사주가 생인하면서 맑아졌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사주가 묘한 것은 연지에 유금이 이 수를 시합니다. 금생수. 자, 금생수 하니까 이것은 또 수생목 합니다. 수생목 하니까
또한 목은 목생화, 화생, 토로 아주 뱅글뱅글 아주 잘 돌아가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주를 또 도고 뱅글뱅글 돌아가면 다시 돌고 돌아서 일주를 도우는 이런 경우가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요, 지지는 또 보니까 연지에서 보게 되면은 금생수, 수생목, 요렇게 목생화, 이렇게 돌아간단 말이죠. 그래서 사주가 탁한 것이 없이 뱅글뱅글 돌아가다 보니까 이것은 금수운에는 이것을 용신으로 한다고 봤을 때에 이 금수운에는 이것은 그 대발복을 할 그러한 사주이죠. 그렇습니다. 이것을 다시 보게 되면은 그러면 탁한 기운이 없는 것은 이것이 상당히 사실은 이 중화가 된 그러한 사주가 되겠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중화가 된 사주는 앞서 공부를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언제 어느 시가 와도 동서남북 사계절 어떠한 운이 와도 이것은 좋은 운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뱅글뱅글 돌아가는 사주, 그것은 탁함이 없는 사주를 말합니다. 그것은 다시 말씀드리면은 중화가 된 사주다, 이렇게도 볼 수 있다. 그러한 내용이 되겠죠. 자, 그 두 번째 사주를 보겠습니다. 이 사주는 얼른 볼 때는 병화가 미월의 하절입니다. 하절. 화절이다 보니까 신앙사주로 보입니다. 이것이 오미해가지고 하절에 태어나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은 이 이제 미월은 여름의 끝달이죠. 이것이 여름의 끝달이다 보니까 이 화기가 대기한 그런 때이다 보니까 이 화기가 세지가 않고, 또한 가만히 보아하니까 이 사주에 이 식상이 이 상관이 상당히 왕하게 이렇게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사주 팔자 중에 상관이 상당히 강하게 보게 되면은 상관이 강해가지고 사주가 너무 조열한 그런 경우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막바로 신약이 되면서 이 식상이 이것이 왕하다 보니까 이것이 사주가 아주 이것이 이제 탁강기가 되면서 이 병화가 신약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조후로 보게 되면은 이런 경우는 여기서 인성이 물론 없습니다만은 조후로 보게 되면은 이 사주가 너무 말라다 보니까 영간에 있는 계수관성을 이것을 조후로 용신하는 것이 사실 이 맞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조후 우선순위, 조후를 우선하는 원칙에 따라서 계수관성을 용신한다. 얼른 볼 때는 이해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주 자체에서 식상이 왕하니까, 왕한 식상이 왕하니까 병화가 인성용신해야지. 그렇습니다. 인성용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그러나 없기 때문에 이것은 조후 미월의 병화가 너무 사주가 건조하다 보니까 계수관성으로 용신한다, 이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관이 너무 왕해가지고 이것은 계수로 용신을 하는데 사주의 용신, 인성 용신이 없다 보니까 조후로 용신하는 그런 이체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상관이 너무 왕해가지고 이 계수를 극합니다. 극하다 보니까 이것을 제살태과 이렇게 부른다고 했죠. 제살태과, 너무 과하게 살을 억제한다,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관성이 상당히 아름다운데 상관이 너무 왕해가지고 이것이 사주의 이 식상이 병이고 또한 이것이 탁이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초년의 운을 보게 되면은 이 한 30년 동안은 말이죠, 이 궁극적으로 이것을 병화를 도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시작할 때는 물론 일주인 병화를 돌 수도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결국 비겁은 이 식상을 도우는 그러한 경우가 되죠. 그래서 초년에는 고생이 많았는데 운의 흐름 행운 을묘갑인, 자, 이 운에는요 탁한 기운을 이것이 지금
식상, 이 토가 지금 탁한 기운인데 이때는 목극토로 깔끔하게 이 제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탁기를 제거하고 일주를 도우고 또한 이 목이 이 관성을 호위하는 거예요. 이것이 막바로 식상이 인성을 생하는 그런 경우죠. 무슨 말하냐고요? 지금 인성이 관성을 도우는데 관성 입장에서는 이것이 식상이죠. 식상이다 보니까 식상이 나를 도우는데 아능구모라 하는 그런 말을 여기에서 바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있어가지고 이 식상을 제어를 하니까 이것이 인성이 식상을 제어를 하니까 이 엄마를 도와주는 그러한 경우죠. 자, 그래서 관성을 호의를 하고 출시하게 되었다.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세 번째로 보겠습니다. 이 사주는 연간의 개수. 자, 연간의 개수가 있습니다만은 개수가 자월의 개수가 통하게 됐죠. 그렇습니다. 병화가 자월에 났습니다. 병화가 자월에 났는데 이것을 가만히 보게 되면은 자, 개수가 자기 자리에서 말이에요. 이 관성의 토극수하고 그것도 합니다. 그리고 또 이것이 자우림에도 미토가 있어가지고 이 자수를 극합니다. 토극수로 극하게 되어 있고, 지지 관성도 역시 여기 이제 그런 이쪽 관성인데 이것이 이제 상하게 되어 있고, 그거다가 더 흉한 것은 말이에요. 시간에 있는 이 급제가, 시간의 급제가 이 재성을 극합니다. 금. 그렇죠. 자, 그런데 이것이 관성에 금생수 이렇게 도움을 주고자 해도 이 극을 받다 보니까 도움을 하나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운의 흐름이 오로지 운이 와야 되는데 이 신유 경신운에 이것이 이제 재성의 운이 오다 보니까 이것이 금생수로 도는 겁니다. 이것을 이제 억제를 하면서, 인성이 지금, 이걸 억제를 하면서, 결국 이 말은, 병화가 있느냐 자월에 났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보니까 요런 식으로 사주가 자월입니다만은 원래 등년하지 못했어도 전체적으로 볼 때에 병화가 이 관성보다는 강하다 그 말입니다 지금. 그래서 관성보다 강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개수 관성을 용신을 조율하기 위해서 쓰고자 하는데 운의 흐름에서 이 사주에서 이렇게 토극수하고 여기 시간에서는 이것도 하극금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이것이 금수가 재관이 완전히 이게 몰살이 된 그런 경우가 같다.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 그래서, 그러면 사주가 이제 반대급으로 신왕이 되었는데, 운의 흐름에서 이것이 신유 경신운이 이것을 억제하면서 이것이 다시 살아나는 그러한 경우죠. 그래서 이때는 경신 신유운은 상당히 좋았는데, 자, 기미운에 접어들면서 상처극자하고 가업이 대파했다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기미운 들면은 이미 기미 다운도 무호도 결코 좋은 운이 아니죠. 어떻게 되면은 이걸 다시 극하는 그런 경우가 됩니다 보면은. 그러다 보니까 이때에는 모든 것이 어찌 보면은 모든 것이 끝나는 그런 경우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넘어갑니다. 자, 청탁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 사주의 청탁 관계는 육신의 위치와 생각 관계에 따라서 큰 차이가 있으므로 사주 상황을 두루두루 잘 살펴서 판단을 내려야 한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사주에서 달리 어느 것이 탁하고 청한가. 청한 것은 보게 되면 굳이 안 따져도 되겠습니다. 이 사주에서 탁한 것이 뭐냐?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척한 것은 조기 나한테 그 일주를 좋아하는 희신용신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척한 것인데, 반대급부에서 그 내가 좋아하는 일주가 좋아하는 신을 극하는 그 놈이 이것이 탁한 신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잘 봐야 되는 것이 과연 탁한 이 신이 사주상 어느 위치에 있느냐, 이 반드시 살펴야 됩니다. 만약에 연월에 있으면 탁한 기운이 있으면 나의 초년이 결코 좋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연월이 나의 초년 기운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 만약에 그러면 이거 일지에다 보면은 이것은 나의 처국이 되기 때문에 좋은 처를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시궁에 있으면 좋은 자식을 만나기가 상당히 어렵겠죠. 그래서 궁리로 볼 때는 그렇게 이것을 봐야 되고, 또한 육신으로 보게 되면은 뭐 과연 내한테 그 육신이 어떤 관계이냐, 같이 겸해서 보게 되면은 거의 적중률이 정확하게 그대로 꼽힐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보게 되면요, 이것이 여러분 1번에 보게 되면 만반천기면은 부귀양전이요. 이거 어려운 말이 아니죠. 사실은 고서에서 이 발전했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기운이 청하면 이것은 부귀상전한다 이 말이에요. 사주가. 그래, 그 두 번째로 보게 되면은 반반에 탁기면 사주 전반에 탁기가 많으면 이거는 빈곤하거나 요사한다 이 말입니다. 평생을 살아도 그야말로 꿈도 한 가지도 그야말로 이루지 못하고 그냥 죽는 사람의 상당수 많습니다. 죽지 못하고 사는 경우 많죠. 자, 이런 경우는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3번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3번이 반탁 반청이면, 물론 탁한 것도 있지만은 또 반은 그래도 청한 그러한 신들이 있습니다, 보면은. 그래서 이런 경우를 이름하여 반탁 반청한 사주구나. 자, 그렇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운세의 흐름이 나를 도우는 운이 오면은 반드시 성공하죠. 그런데 그 운이 가고 나면 반드시 패하는 그런 경우가 따라서 오게끔 되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사주를 안다면, 나의 사주를 보고 이런 운세를 미리 알고 있다면 내가 흥할 때에 상당히 신경을 쓰고 다음에는 운의 흐름이 내려가는 이러한 경우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참고는 할 수가 있겠죠. 반탁 반청이면 다성다패라.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넘어갑니다. 자, 다음 시간에도 계속해서 성격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